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었는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무언가의 연속이었는가? 역사책은 문명의 시작을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계곡. 그러나 그 선명함 뒤에는 오래된 침묵가 있습니다. 기록 이전의 침묵, 설명되지 않은 시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매우 최근의 것입니다. 인류가 지구에 존재한 시간의 대부분은 문자 없이, 기록 없이, 이름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땅은 기억합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때때로 너무 이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마치 시작이 아니라 중간처럼 보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다면, 만약 이 땅이, 이 세계가 이미 한 번 이상 사용되었다면, 만약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흔적이었다면, 이것은 증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유의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어지는 동안 우리는 함께 시간 속으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잠으로 향하는 호흡처럼. 기록은 시작이 아닙니다. 기록은 이미 굴러가고 있던 바퀴 위에 새겨진 표시일 뿐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서들,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 문자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창조의 이야기를 담지 않았습니다. 기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보리의 양을 세었습니다. 양의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적었습니다. 행정이었습니다. 분배였습니다. 관리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시작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이제는 단지 유지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우리가 역사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순간들은 실은 중간입니다.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씨앗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모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뒤늦게 도착합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적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록 이전의 시간, 문자 이전의 문명. 그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남지 않았을 뿐일까요? 이 질문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기록보다 오래 남지만 동시에 땅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침식됩니다. 묻힙니다. 사라집니다. 역사는 언제나 완성본이 아닙니다. 남겨진 조각입니다. 우연히 보존된 파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운이 좋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0년 후, 만년 후의 고고학자가 우리 시대를 발굴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철근 콘크리트는 부서져 있을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져 있을 것입니다. 책은 먼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드 드라이브는 녹슨 금속 조각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알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추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원시적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인류가 정말 처음이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더욱 조용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처럼 땅과 침묵은 기록보다 오래 남습니다. 돌은 종이보다 오래 버팁니다. 하지만 돌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돌을 깎습니다. 물은 돌을 씻어냅니다. 빙하는 돌을 부숩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적들은 사라집니다. 이름들은 지워집니다. 이야기들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이 짧은 시간, 이 기록된 순간들은 인류 존재의 극히 일부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인류는 약 3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30만 년. 그중 기록된 역사는 5천 년 정도입니다. 나머지 29만 5천 년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인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살았을까요? 그저 사냥하고 채집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무언가를 만들었을까요? 무언가를 시도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까요? 밤은 질문을 품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확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들, 단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질문들. 우리는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의 한 장이었을까요? 이 땅 위에, 이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시작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끝이 있었을까요? 잠은 시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과거와 현재가 섞입니다. 그리고 그 섞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평화롭다는 것을. 호흡이 느려집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시간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기록 이전의 시간, 이름 이전의 시간. 그곳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때때로 암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지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강은 언제나 그 경로를 따라 흘렀고, 해안선은 언제나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애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지구는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의 시간. 그 시간 앞에서 문명은 얼마나 짧은 순간일까요? 인류의 모든 기록된 역사, 모든 왕조, 모든 제국, 모든 전쟁과 평화를 합쳐도 지구 나이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 깜빡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눈 깜빡임을 지켜봤습니다. 판구조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륙은 떠다닙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이것은 느리게 들립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느립니다. 하지만 100만 년이 지나면 그것은 수십 킬로미터가 됩니다. 1000만 년이 지나면 수백 킬로미터가 됩니다. 대륙의 형태가 바뀝니다. 바다가 육지가 됩니다. 육지가 바다가 됩니다. 산맥이 솟아오릅니다. 계곡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과거에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곳은 바다였습니다. 어떤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밀림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빙해에 덮여 있었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끊임없이 재작성됩니다. 오래된 층 위에 새로운 층이 쌓입니다. 오래된 것은 묻힙니다. 압축됩니다. 변형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침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돌을 씻어냅니다. 바람이 흙을 날립니다. 강이 골짜기를 깎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허뭅니다. 이 모든 것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산도 평야가 됩니다. 높은 것도 낮아집니다. 단단한 것도 가루가 됩니다. 퇴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가 쌓입니다. 모래가 쌓입니다. 진흙이 쌓입니다. 한 해에 몇 밀리미터씩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하지만 만 년이 지나면 그것은 수미터가 됩니다. 10만 년이 지나면 수십 미터가 됩니다. 도시 하나를 완전히 묻을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파보기 전까지는 바다는 특히 효과적인 지우개입니다. 해수면은 변합니다. 빙하기 동안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은 바다인 곳의 상당 부분이 그때는 육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도시를 세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면서 그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천천히 세기에 걸쳐 해안선은 후퇴했습니다. 마을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들판이 물에 잠겼습니다. 길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바다 아래, 어둠 속에, 침묵 속에. 대륙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얕은 바다 아래의 평평한 땅. 한때는 육지였던 곳, 사람들이 걸었던 곳, 사냥했던 곳, 모였던 곳. 지금은 물고기와 해초만이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남지 않았음과 존재하지 않았음은 다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분입니다. 어떤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재는 증명이 아닙니다. 단지 공백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 지우개가 있습니다. 얼음, 물, 불, 바람.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얼음은 가라앉습니다. 빙하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입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땅이 깎입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모든 것이 밀려납니다. 빙하기 동안 북방호의 거대한 지역이 얼음에 덮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고 그 얼음이 녹으면서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만약 그 아래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물은 씻어냅니다. 홍수는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강은 범람합니다. 호수는 넘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홍수들도 있었습니다. 얼음댐이 무너지면서 한 번에 수백 입방킬로미터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홍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나무를 뽑습니다. 돌을 옮깁니다. 흔적을 지웁니다. 불은 태웁니다. 산불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번개가 나무를 때립니다. 불이 붙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태웁니다. 목조 구조물은 재가 됩니다. 유기물은 사라집니다. 돌만 남습니다. 그리고 돌조차도 열에 의해 갈라집니다. 약해집니다.
바람은 날립니다. 사막에서 모래폭풍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먼지는 끝없이 쌓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또한 깎아냅니다. 모래는 돌을 갈아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간이 충분하다면 바람은 산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은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이 만든 것은 얼마나 약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침식되고 있습니다.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빙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의 빙하기는 약 10,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 10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만 년. 그 시간 동안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후가 달랐습니다. 해안선이 달랐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년 동안 인류는 존재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음에 갈렸을까요? 물에 잠겼을까요? 바람에 날아갔을까요? 빙하기는 공백을 남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공백,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공백. 왜냐하면 증거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결론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도시가 흙으로 돌아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사람이 떠난 건물은 수십 년 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붕이 새기 시작합니다. 물이 스며듭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뿌리가 벽을 부숩니다. 100년이 지나면 폐허가 됩니다. 1000년이 지나면 언덕이 됩니다. 10,000년이 지나면 자연처럼 보입니다. 콘크리트도, 강철도, 유리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흙과 섞입니다. 지구는 보관소가 아닙니다. 제작성 장치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합니다. 오래된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씁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재활용됩니다. 오래된 암석은 멘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새로운 암석이 화산에서 분출됩니다. 퇴적물이 쌓였다가 융기합니다. 산이 솟았다가 깎입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문명은 실패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단지 지워진 흔적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증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을 신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우리는 지구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변화가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애 동안 느낄 수 없을 만큼 느리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시간 감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모든 것이 빠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산도, 바다도, 대륙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사라졌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지워졌을까? 얼마나 많은 시작과 끝이 흔적 없이 지나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호흡이 깊어집니다. 시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지구는 계속 돌아갑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잠시 머뭅니다. 우리의 흔적을 남기려 애쓰면서.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증거들도. 그런데 때때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설명 없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성으로. 역사는 점진적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천천히 발전한다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지만 실제로 발견되는 것들은 종종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어디선가 완성된 채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괵베클리 테페를 생각해 보십시오. 터키 남동부의 언덕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 기둥들이 원을 이루며 서 있습니다.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들, 상징들,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의미들. 이것은 약 1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2,000년. 그것이 왜 놀라운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사람들은 그때 작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습니다. 사냥하고 채집했습니다. 단순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임시 거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수십 톤짜리 돌기둥을 세웁니다.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조직된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함께 작업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왜요? 준비 과정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연습을 기대합니다. 초기 형태를 기대합니다. 실패한 시도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괵베클리 테페는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능숙합니다. 예술적으로 성숙합니다. 마치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해봤던 것처럼.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복잡한 것이 단순한 것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 기념비적 건축이 일상적 건축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 이것은 우리의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피라미드들, 가장 정교한 피라미드들은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의 것입니다. 그 이후의 피라미드들은 더 작습니다. 덜 정교합니다. 마치 기술이 퇴보한 것처럼. 이것도 이상합니다. 발전은 누적되어야 하는데 왜 초기가 정점인가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어떤 기술을, 어떤 지식을. 하지만 잃어버리기 전에는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전으로부터 전달되었을까요? 남아메리카의 초기 문명들도 비슷합니다. 카랄, 페루에서 발견된 도시는 5,000년 전의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광장이 있습니다. 조직된 사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발전 단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이 발명보다 전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기술이 독립적으로 발명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각 문화가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만약 어떤 기술들이 이미 존재했고 단지 전달되었을 뿐이라면요. 배우는 것과 발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는 것은 빠릅니다.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발명하는 것은 느립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패가 필요합니다. 완성형으로 등장한 기술들의 목록은 깁니다. 문자도 그렇습니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호들, 음절 문자와 표의 문자의 결합, 문법 구조.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 없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선행 형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금술도 그렇습니다. 청동기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구리와 주석을 일정 비율로 섞어야 합니다. 온도를 정확히 조절해야 합니다. 거푸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합니다. 우연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알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항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들은 광대한 바다를 건넜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별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해류를 읽었습니다. 새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지식은 축적됩니다. 세대를 거쳐 전승됩니다. 하지만 최초의 항해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바다 너머에 땅이 있다고 확신하게 했을까요? 사회 조직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노동을 분배해야 합니다. 식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권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가능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왜일까요? 어떤 경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전통과 관습은 기술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잊어도 행동을 유지합니다. 의식을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그 의식 속에는 오래된 지식의 조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채로. 예를 들어 건축 의식들을 보십시오. 많은 문화에서 건물을 지을 때 특정한 방향을 따릅니다. 특정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특정한 순서를 지킵니다. 왜일까요? 어떤 것은 천문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유가 잊혀졌습니다. 관습만 남았습니다. 유산은 종종 결과만 남깁니다. 과정은 생략됩니다. 이유는 잊혀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하지만 왜 그것이 작동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단편화입니다. 불완전한 전승입니다. 복잡성은 항상 처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갑작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갑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앞부분을 놓쳤을 뿐일까요? 영화의 중간부터 보기 시작한 것처럼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 가능성과 함께 머뭅니다. 처음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가 보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재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 무언가가 이미 알려져 있었고 잊혀졌다가 다시 발견되었거나 다시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배제할 수도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얻습니다. 더 열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의 경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결과를 발견합니다. 기술의 흔적을. 하지만 그 기술 자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밀함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함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방법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고도 그 방법을 잊을 수 있을까요? 고대의 석조물들을 보십시오. 어떤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합니다. 돌과 돌 사이에 칼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각도가 완벽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요? 청동 도구로요. 돌 도구로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재현하려면 현대 기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계 없이 했습니다. 로마의 콘크리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판턴의 돔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균열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콘크리트는 특별했습니다. 바닷물에도 견딥니다. 시간에도 견딥니다. 하지만 그 제조법은 중세에 잃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현대에 와서야 겨우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 강철도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만들어진 검들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날카로움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독특한 물결 무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조 기술은 18세기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장인이 죽으면서 비밀도 함께 묻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손과 반복으로 전승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배웁니다. 해보면서 배웁니다. 스승이 보여주면 제자가 따라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몸이 기억할 때까지, 손이 알 때까지. 이런 지식은 취약합니다. 전승이 끊기면 사라집니다. 스승이 가르칠 제자가 없으면 끝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장인들이 죽습니다. 역병이 퍼지면 전승자가 없어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예술과 기술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은 종종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잊혀지고 결과만 남는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효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그것이 작동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 발효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인들은 빵을 발효시켰습니다.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치즈를 숙성시켰습니다. 하지만 효모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박테리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미생물학은 수천 년 후에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하게 발효를 제어했습니다. 어떻게요? 경험으로, 시행착오로, 세대를 거쳐 축적된 실천으로. 실천은 유지되지만 이해는 사라지는 구조를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언제 해야 하는지 압니다.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모릅니다. 단지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만 압니다. 이것은 약초 지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은 수천 년 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화학 성분을 분석하면서,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능이 의례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음에는 실용적 이유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가 잊혀집니다. 행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이 됩니다. 전통이 됩니다. 신성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하지만 원래 목적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의 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고대 축제들은 천문학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이것들은 농경 사회에서 중요했습니다. 씨 뿌릴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수확할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경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도시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래도 축제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신화로 바뀌는 과정도 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너무 오래되어 그 용도가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추측합니다.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다고, 마법의 힘이 있다고, 영웅이 사용했다고. 도구는 유물이 됩니다. 실용에서 상징으로 변합니다. 인간이 왜보다 어떻게를 먼저 잃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는 구체적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동작이 있습니다. 보고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는 추상적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생존하는 방법, 먹는 방법, 피하는 방법. 왜는 나중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의 질문입니다. 잃어버린 지식은 항상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변화의 결과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필요가 바뀝니다. 어떤 기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잊혀집니다. 두 세대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변화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놀랍니다. 과거의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지식은 어디로 갔을까? 침묵 속에서 지속되는 기술의 잔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들, 흔적으로 남은 것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우연히,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했다는 것을. 밤은 이런 생각들에게 공간을 줍니다. 의문들에게 자리를 줍니다. 우리는 답을 찾지 않습니다. 단지 질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과 함께 천천히 잠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들, 모든 문화에, 모든 대륙에.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들은 반복됩니다. 같은 주제가 나타납니다. 대홍수, 멸망, 재시작, 왜일까요? 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대홍수가 나옵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한 사람만이 경고를 받습니다. 배를 만들어 동물들과 가족을 씻습니다. 홍수가 세상을 덮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집니다.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히브리 성서의 노아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비슷합니다. 방주, 동물들, 비둘기, 올리브 가지. 이것은 차용일까요? 공통의 근원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더 멀리서도 나타납니다. 인도의 마누 이야기. 거대한 물고기가 경고합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마누는 배를 만듭니다. 홍수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만우만 살아남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득칼리온. 제스가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홍수를 보냅니다. 득칼리온과 그의 아내만이 상자에 담겨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중국의 곤과 우 이야기.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덮습니다. 곤이 홍수를 막으려 합니다. 실패합니다. 그의 아들 우가 성공합니다. 물을 다스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 호피족, 나바호족, 체로키족. 각각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 이전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이 물에 잠긴 이야기. 사람들이 내륙으로 이동한 이야기. 오래전의 일이지만 기억되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연일까요?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일까요? 신화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신화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은유입니다. 교훈입니다. 인간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표준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화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기억, 압축된 기억, 하지만 완전히 허구는 아닌 기억,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희미한 메아리, 지지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빙하기 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 15,000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엄청난 양의 얼음이 녹았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100m 이상. 이것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 스케일로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해안선이 후퇴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해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바다가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조부모가 살던 곳은 이제 물속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살던 곳도 위협받습니다.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세기에 걸쳐 이런 경험은 기억됩니다.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사항이 흐려집니다. 기간이 압축됩니다. 느린 과정이 급격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대인들은 과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신들의 분노, 인류의 죄, 정화와 재시작. 신화가 과학이 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대인들은 빙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찰한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로, 신화로.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이 겹칩니다. 이것이 모두 우연일 확률은 낮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었습니다. 기억이 이야기로 압축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 경험에서도 이것을 봅니다. 오래된 기억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남습니다. 감정만 남습니다. 이미지 몇 개만 남습니다. 세부 사항은 채워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기억을 이야기로 만듭니다. 그래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집단적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이야기는 변합니다. 단순해집니다. 극적이 됩니다.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잊혀지거나 변형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습니다.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 시간의 길이가 의미를 상징으로 바꾸는 과정도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 역사가 전설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나면 전설이 신화가 됩니다.
사실적 세부 사항은 잊혀지지만 의미는 강화됩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진실에 대한 것이 됩니다. 인간 경험에 대한 것이 됩니다. 재난이 신의 이야기로 남는 이유는 이해할 만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자연재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큰 힘의 작용이어야 했습니다. 신들의 힘, 우주적 질서의 표현. 이것은 논리적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주기적 파괴라는 인류 공통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만이 아닙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있습니다. 가뭄도 있습니다. 역병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재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재건이 따릅니다. 재시작이 따릅니다. 이 패턴은 깊이 새겨집니다. 집단 무의식에, 문화적 기억에. 그래서 끝과 시작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파괴와 재생의 순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보편적 테마입니다.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이 남기는 감정의 흔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잊혀지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두려움, 상실, 슬픔, 희망. 이런 감정들은 이야기에 스며듭니다. 신화에 색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연결됩니다. 시간을 넘어서 우리도 같은 감정을 압니다. 같은 두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신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화는 설명이 아니라 기억의 그릇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여 봅시다. 그렇다면 신화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진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서들이 있습니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고학적 증거가 신화를 확인합니다. 흑해의 홍수 가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질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약 7,000년 전 흑해가 갑자기 팽창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뚫렸습니다. 지중해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폭포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억되었을까요? 홍수 신화의 한 근원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쓰나미, 화산 폭발로 인한 홍수, 빙하, 댐의 붕괴, 각각의 사건이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합쳐지고 변형되면서 보편적 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 이야기들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느낍니다. 오래된 두려움을, 오래된 희망을. 그것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재난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재시작을 희망합니다. 여전히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신화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종류의 진실입니다. 사실적 진실이 아니라 감정적 진실,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 인간적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잠 속에서처럼. 인류는 빈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좋아합니다. 처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은 이미 사용된 장소를 선택합니다. 다시 사용합니다. 재사용합니다.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십시오. 많은 경우 여러 층이 있습니다. 한 도시 위에 또 다른 도시, 한 문명 위에 또 다른 문명. 텔이라고 부릅니다.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인공 언덕, 수천 년에 걸쳐 쌓인 거주의 층들.
예를 들어 예리코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오래된 지속적으로 거주된 도시 중 하나. 그곳에서는 수십 개의 층이 발견됩니다. 각 층은 한 시대를 나타냅니다. 한 사회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전 사람들의 폐허 위에 지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왜일까요? 트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리히 슐리만이 발굴했을 때 놀랐습니다. 하나의 트로이가 아니라 9개의 트로이가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대에 같은 언덕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로마는 이전 정착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도, 이스탄불도, 델리도, 멕시코시티도 거의 모든 주요 도시가 이전 거주지의 위치를 재사용합니다. 왜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사람이 모일까요? 몇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 강 근처, 항구, 교역로의 교차점, 방어하기 좋은 지형, 비옥한 토양, 이런 요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 좋은 위치였다면 지금도 좋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전 선택이 다음 세대의 조건이 되는 구조. 누군가 처음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밭을 일구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도시가 무너져도 흔적이 남습니다. 기반 시설의 유령, 다음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미 평평한 땅, 이미 정리된 돌들, 이미 있는 우물, 이미 있는 길. 왜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장소는 특별합니다. 신성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조상들의 땅, 신들이 축복한 장소, 이런 개념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같은 장소를 선택합니다. 때때로 같은 건물의 기초를 사용합니다. 같은 돌을 재사용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돌들이 나중에 비잔틴 교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돌들이 나중에 모스크에 사용되었습니다. 장소는 계속됩니다. 형태는 변해도 땅이 이미 선택된 상태라는 관점을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이미 시도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율성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지, 무엇을 만들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전 선택들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의해 인간은 환경을 상속받고 그 안에서 적응합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여진 페이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가로 씁니다. 수정합니다. 재해석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우고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재사용은 의도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는 사용 가능한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작업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역사를 다르게 봅니다. 문명은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맥락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문명이 특정 장소에서 발전했다면 그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이유의 일부는 이미 거기 있던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지식도 재사용됩니다. 기술도 재사용됩니다.
사회 구조도 재사용됩니다. 새로운 문명은 이전 문명의 조각들을 줍습니다. 유용한 것을 취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정합니다.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스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고대 세계의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르네상스는 그 지식을 재발견했습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 위에 세워집니다. 과거의 결정이 현재를 규정하는 방식을 봅니다. 도시의 거리 배치, 재산의 경계, 법적 전통, 언어적 관습, 이 모든 것들은 과거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합니다. 여전히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약 안에서. 가능성의 공간은 이미 부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밤의 고요 속에서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우리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초 위에 씁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을, 시간을 넘어서 오는 도움을, 재사용되는 세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세계, 우리 것 같지만 공유된 세계.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물려줄 것에 대해. 붕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말을 상상합니다. 갑작스러운 끝,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하지만 실제 붕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붕괴는 과정입니다. 느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역사상 많은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마야, 앙코르, 하라파.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문명 붕괴의 실제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규모가 줄어듭니다. 도시가 작아집니다. 인구가 감소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전쟁, 역병, 무역의 붕괴. 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대규모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관료제가 무너집니다. 전문화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급자족적이 됩니다. 무역은 줄어듭니다. 장거리 연결이 끊어집니다. 각 공동체는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글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를 유지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필요합니다. 필경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유를 필요로 합니다.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위기 시에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글은 사치가 됩니다. 그리스 암흑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케네 문명이 무너진 후 약 300년 동안 그리스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선형 비문자는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새로운 문자를 채택했습니다. 페니키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차용했습니다. 도시가 흩어집니다. 대도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식량 공급, 물 공급, 위생, 보안. 이 모든 것은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조직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더 작은 정착지로, 더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로마가 무너진 후 로마 도시는 거의 비었습니다. 100만 명이 살던 곳에 몇만 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동한 것입니다. 시골로, 작은 마을로.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기억이 줄어듭니다. 구술 전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몇 세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역사는 희미해집니다. 조부모의 시대는 기억됩니다. 증조부모의 시대는 흐릿합니다. 그 이전은 신화가 됩니다. 붕괴 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말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태어났습니다. 계속 자랐습니다. 계속 사랑했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단지 다르게. 전문성은 먼저 사라지고 생활 기술은 남습니다. 위기 시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음식을 재배하는 법, 옷을 만드는 법, 집을 짓는 법. 이런 기본 기술들은 유지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더 전문적인 것들은 사라집니다. 예술, 과학, 철학, 복잡한 공학. 이런 것들은 여유를 필요로 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포기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붕괴가 남기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단순화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작습니다. 더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능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협력합니다. 여전히 규칙을 만듭니다. 여전히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단순화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손실, 기술의 손실, 연결의 손실, 그리고 이 손실들이 누적되면 단절이 생깁니다. 이전과 이후 사이에. 여러 번의 붕괴가 누적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붕괴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가능합니다. 지식을 재건합니다. 연결을 복원합니다. 하지만 붕괴가 반복되면요. 각 붕괴마다 조금씩 더 잃습니다. 조금씩 더 있습니다. 수백 년마다 붕괴가 온다면 수천 년에 걸쳐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단편들, 조각들. 완전한 그림은 잃어버렸지만 부분들은 남은 상태. 이것은 역사적 단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것들이 정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재발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잊혀졌다가 다시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이 순환을 느낍니다. 상승과 하강, 복잡성의 증가와 감소, 기억과 망각. 이것은 자연스러운 리듬인지도 모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붕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니까요. 변화입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다른 형태로. 하지만 여전히 시작.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상승 곡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파동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잡해졌다 단순해졌다, 기억했다 잊었다. 그리고 이 파동 속에서 인류는 계속됩니다. 지속됩니다. 우리의 호흡처럼. 들이쉬고 내쉽니다.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변한다는 것은 그것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파헤칩니다. 발굴합니다. 과거의 흔적을. 하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은 놀라운 학문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고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존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보존될까요? 돌, 도자기, 금속, 단단한 것들, 내구성 있는 것들. 하지만 과거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가죽, 천, 종이, 음식, 이런 것들은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남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도시를 걷는 것을. 무엇을 볼까요? 나무로 된 집들, 천으로 된 차양, 가죽으로 된 신발, 음식 시장. 이 모든 것이 일상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남지 않습니다. 천년 후, 만년 후 무엇이 남을까요? 돌로 된 공공건물, 도자기 조각들, 금속 도구 몇 개,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몇 퍼센트를 볼까요? 1%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조각들로부터 전체를 추론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추측이 포함됩니다. 기대하는 형태만 발견되는 구조적 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신전을 찾습니다. 신전의 특징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범주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괴베클리 테페는 오랫동안 무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자연스러운 지형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런 건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발굴되어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곳들이 여전히 무시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처럼 보이는 인공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인간이 만든 것도 자연처럼 보입니다. 언덕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무너진 피라미드일 수 있습니다. 평평한 들판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메워진 운하일 수 있습니다. 숲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관리되던 과수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리다 기술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위성 이미지, 지상 투과 레이더, 이런 도구들로 우리는 땅 아래를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도시들, 잊혀진 도로들, 하지만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의 극히 일부만 조사했습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표면의 70%는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의 5%도 제대로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대륙붕은 빙하기 동안 육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깊이의 물 아래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가끔 우연히 발견합니다. 잠수함이 이상한 구조물을 봅니다. 어부가 그물에 유물을 건집니다. 하지만 체계적 탐사는 거의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콩고, 동남아시아, 빽빽한 나무들 아래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리다를 사용해서 중앙 아메리카 밀림에서 수천 개의 마야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나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까요? 전 세계의 밀림 아래, 우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탐사할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빙하 아래도 있습니다. 남극, 그린란드, 거대한 얼음층 아래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땅도 한때는 얼음이 없었습니다. 훨씬 오래전에. 그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식틀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틀을 사용합니다. 이론을 사용합니다.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틀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렵 찻집에서 농경으로, 마을에서 도시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것은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것이 이 틀에 맞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예외로 봅니다. 특이한 경우로. 때때로 우리는 틀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발견되지 않은 것이 곧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논리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고. 원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그것은 있었습니다. 중력파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하지만 그것은 늘 있었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탐지의 한계가 곧 지식의 한계라는 성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제한됩니다. 우리의 도구에 의해, 우리의 방법에 의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 더 나은 도구를 개발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더 나은 이론을 만들 때마다 우리는 더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항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지식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 앞에서. 그리고 이 겸손함이 우리를 열린 자세로 만듭니다. 새로운 발견에, 새로운 해석에. 밤은 이런 개방성을 기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내려놓습니다. 단정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능성과 함께 머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의 가능성, 발견되지 않은 것의 가능성,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의 가능성. 고고학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너무 광대합니다. 시간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아는 것으로도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온 사람들과의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과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30만 년.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비교를 해봅시다.
기록된 역사는 약 5,000년입니다. 30만을 5,000으로 나누면 60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인류 존재 시간의 60분의 1입니다. 나머지 59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59 부분. 그 긴 시간 동안 인류는 무엇을 했을까요? 표준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사냥하고 채집했습니다. 작은 무리로 살았습니다. 동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야기일까요? 29만 5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일은 없었을까요? 시도들, 실험들, 어쩌면 성공들도 그리고 실패들도. 기록이 없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최근을 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바꾸기 시작한 시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하지만 인간은 훨씬 오래전부터 환경을 바꿔왔습니다. 불을 사용했습니다. 50만 년 이상. 불은 풍경을 바꿉니다.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면 숲을 초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식물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사냥감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조작입니다.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대형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멸종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머드, 거대 나무늘보, 검치호랑이. 인간이 도착한 곳마다 대형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효과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의도적으로든 우연히든 인간이 이동하는 곳마다 식물도 따라갔습니다. 특정 과일 나무들, 특정 견과류들, 수천 년에 걸쳐 이것은 식생 분포를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은 무너집니다. 도시는 흙이 됩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변화는 지속됩니다. 토양의 변화, 종의 분포, 이런 것들은 수만 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보십시오. 원주민들은 5만 년 이상 거기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사용해서 풍경을 관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유칼립투스 숲, 열린 초원, 이것들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영향입니다. 아마존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보여줍니다. 아마존의 많은 부분이 과거에 관리되었을 가능성, 인간이 토양을 개량했습니다. 테라 프레타라고 부릅니다. 검은 땅, 매우 비옥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문명 이전에도 존재했던 장기적 개입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명만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환경을 바꿔왔습니다. 규모가 작았을 뿐입니다. 속도가 느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하면 작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시적이라는 단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명 이전을 원시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복잡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술적 복잡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학적 지식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백 종의 식물을 아는 것, 그들의 용도를 아는 것, 계절을 정확히 아는 것, 동물의 습성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은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식입니다. 정교한 지식입니다. 사회적 구조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 호혜성, 의무, 터부,
이런 것들은 문자 없이도 작동합니다. 법전 없이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사회를 유지합니다. 인류는 늘 무언가를 남겨왔다는 관점을 받아들입시다. 돌에 새긴 것만 유산이 아닙니다. 생태계에 남긴 영향도 유산입니다. 이야기로 전달한 지식도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 기술도 유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30만 년의 끝에 우리는 그 시간을 상속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인간인 방식 자체가 그 긴 시간의 산물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우리는 시간의 깊이를 느낍니다. 우리 뒤에 펼쳐진 광대한 시간,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대부분 침묵 속에 하지만 공허하지 않은 인간으로 가득했던, 우리처럼 꿈꾸고 두려워하고 희망했던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과의 연결을 느끼기에 깊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연결을, 호흡이 깊어집니다. 시간 감각이 확장됩니다. 30만 년이 덜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길지만, 하지만 우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것으로 상속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선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습니다. 서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받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유산은 설명이 아니라 조건의 형태로 남습니다. 우리에게 설명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왜 이런지, 이 기후가 왜 이런지, 이 자원들이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그냥 발견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시작점이 아니라 한층일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쌓이고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마지막도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계속되는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작게 만들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대한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것에, 땅, 기후, 한계, 가능성 모두가 이전의 결과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자연적일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이전 인류의 영향일까요?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자연과 인공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구분 자체가 의미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인간이 만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입니다. 미래 역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000년 후, 10,000년 후,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볼 때 그들은 이해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는. 그들은 조각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추측할 것입니다. 이론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를 대하듯이. 그리고 그들도 틀릴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도 무언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우리가 남긴 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좋든 나쁘든 그것은 그들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점이. 우리가 지금 이전 세대의 결과 위에 서 있듯이 확답 대신 질문을 남기는 것이
이 여정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습니다. 생각할 공간을 만들려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것은 우리를 겸손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적다는 인정으로, 개방성으로 데려갑니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한 연결로 데려갑니다. 시간을 넘어선 인류와의,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책임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물려줍니다. 어떤 상태에? 우리는 기후를 물려줍니다. 변화된. 우리는 종들을 물려줍니다. 일부는 사라진. 우리는 물질들을 물려줍니다. 플라스틱, 방사성 물질, 우리가 만든 것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지식을 물려줍니다. 기술을, 이야기를, 예술을, 음악을, 사랑을, 희망을.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들도. 미래는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유산으로 무엇을 하는지 결정하듯이 우리는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신중해집니다. 더 배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밤은 거의 끝나갑니다.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어둠 속입니다. 아직 꿈과 생시의 경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더 깊이 봅니다. 더 멀리 봅니다. 우리는 시간 속을 여행했습니다. 기록 이전으로, 문명 이전으로, 깊은 과거 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확답이 아니라 신비를, 경이를. 우리는 처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야기의 한 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 속에서 우리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시간을 가로질러 천천히 잠으로 가라앉습니다.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질문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부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배려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것이 무엇이든 좋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를. 미래에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도움을 받았듯이 여운이 남습니다. 조용한 여운, 깊은 시간의 무게. 하지만 그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니까. 모든 인류와. 우리는 처음이었는가? 어쩌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잠이 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꿈속에서 우리는 계속 여행합니다. 시간 속을, 가능성 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속을. 내일 깨어날 때 세상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더 넓어질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자십시오. 깊은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